안녕하세요. 크립토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밤에 있었던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호재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있는데요. 자,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해외 매체, CNBC에서도 그렇고요. 자, 블룸버그에서도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게 지금 엄청난 호재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도 하네요. ABC 방송, CNN 등 미국의 대표하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동시에 비트코인 ETF를 헤드라인 보도하는 것은 7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CNBC에서도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가는 길을 지금 법원에서 열어줬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법원에서 썼던 표현을 한번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미국의 그 법원이 뭐라고 했냐? 그레이스케일의 그 GBTC 상품을 현물 ETF로 전환해 주세요. 근데 이걸 거절해서 했던 SEC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 지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SEC가 승인했던 비트코인 선물 상품과 현물, 이게 지금 같은 상품인데 왜 결정은 다르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GBTC 그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은 비트코인의 선물 ETP, ETF와 지금 성격이 매우 일치한다. 근데 왜 뭐는 이렇게 승인을 했고 뭐는 안 했냐?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SEC는 지금 자가당착에 빠졌다. 자,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 ETF는 엄격하게 규제되는 상품입니다. 자, 시장을 조작하고 하면 안 되죠. 투자자를 보호한다. 좋은 논리입니다. SEC가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근데 왜 선물만 승인했냐? 현물은 왜 계속 거절을 했냐? 법원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고 이제 SEC에 사실상 통보를 했죠. 그리고 재판부, 이제 판사가 총 3명이 있는데요. 이 3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SEC는 지금 매우 큰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거절에 이제 부담감이 이제 이만저만이 아니죠. 왜 이렇게 지금 그레이스케일 소송이 중요했냐? 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 13만 개인가요? 미국 상장 기업 중에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요. 자, 거기 비트코인 수량의 4배를 보유한 곳이 바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판결이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윌 클레멘테라고 하는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는 리플과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했고 SEC는 패소했다. 자, SEC 게리 갠슬러는 이제 완벽히 광대처럼 보인다라고 조롱을 하기도 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첫 번째 데드라인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itwise를 제외하면 대부분 9월 2일이죠. 두 번째 데드라인은 10월 17일, 세 번째는 내년으로 갑니다. 1월 15일. 그 다음에 내년 마지막 최종 데드라인은 3월 15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그레이스케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경쟁에 참여했죠. 왜요? 신규 자산군에서 엄청난 판매, 보관, 정산, 수수료를 가져가기 위한 지금 엄청난 경쟁, 월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블랙락이 비트코인 들어온 거 엄청난 호재죠. 이게 정확히는 9월 2일 날 ETF가 신청이냐, 승인이냐, 반려냐, 연기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승인이 될까요? 전 SEC 법률 자문은 ETF 이거 계속 거부를 하려면 기존의 투자자 보호한다, 그 시장을 조작한다로는 안 된다. 새로운 논리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게 쉽진 않다. 또 근데 어떤 또 SEC 전 위원은 그레이스케일 또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견이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톰 에머라고 있는데요. 자, 정부도 이렇게 견제를 받고 균형 시스템에 제대로 작동했다. SEC가 이렇게 질 수도 있다. 자, 그레이스케일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미국 하원금융위원장이죠. 그레이스케일 판결은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자, 정치인들도 나서서 SEC 엄청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는요, 사실 월가의 얼굴마다입니다. 골드만삭스와 이전에 게리 겐슬러가 CFTC 위원장일 때부터 각종 연금 계약을 이미 체결했던 것이 나중에 밝혀졌었죠. 자, 지금 본인은 본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죠. 이제는 Fire Gary Gensler, Gary Gensler 잘라라 이런 트위터들이 해시태그로 또 유행을 하고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누가 처음 신청했을까요? 2013년으로 거슬러 가면요. 윙클버스 트윈스라고요.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신청을 했었죠.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현물 ETF 모두 반려됐고요. 이것은 뭐 업계의 가장 큰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분들 계시죠. 올해 승인 안 되면 이거 어떡하냐? 자, 올해 9월, 10월 또는 이제 내년 1월이나 3월에 승인이 되겠죠. 자, 이러신 분들 당연히 있을 겁니다. ETC 그룹의 대표는 미국의 SEC는 24년도 1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현물 ETF 동시에 승인할 수도 있다. 지금 미국들의 투자 수요가 굉장히 억눌려져 있다. 그리고 이제 현물 ETF는요,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가 비로소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는 글로벌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내년은 1월 15일 혹은 3월 15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옛날 얘기 잠깐 드려보면요. 뭐 옛날도 아니죠. 코인은 사기고 다단계고 하다 이야기다, 도박이다라고 뭐 전 세계에서 규제 기관들이 얘기를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9년 전에는 아니 3, 4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뭡니까? 블랙락이 현물 ETF를 신청했다. SEC가 2번 연속 이렇게 졌다. 자, SEC 승률은 거의 8, 9%입니다. 거의 하면 다 이기는데요. 자, 중국이 코인 시장을 개방했다. 글로벌에 규제가 들어오고 법이 생긴다. 세금이 이제 체계가 마련이 되고요.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구하기 위해 이제 캠페인을 펼친다. 정말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자, 올해 되냐 내년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ETF 현물이 승인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되면 제가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돈방석에 앉으실 분들이 반드시 태어날 겁니다. 근데 이런 대형 기관들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승인하는 이 절차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다? 미리 사놓고 가만히 그 길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만든 영상도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돼지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럴 수 있다고 믿고요. 자,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돈 버는 게 뭡니까?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미리 자리 깔고 누워 있으면 됩니다. 그럼 태풍 불면 저희들도 같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겁니다. 자, 태풍이 뭡니까? 비트코인 ETF죠. 그 다음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물론 선물이 먼저 나오고요. 현물은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가 있겠지만 이게 언젠가 본물 터지듯이 다 터지겠죠. 태풍 불면 돼지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ETF 현물 이거 언제 승인되냐? 리플 소송 언제 종결되냐를 여쭤보시겠죠? 제 개인적인 답입니다. 항상 틀리라고 하는 예측이지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이 부분 승소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호재인데요. 자, 내년 2분기에 SEC와 리플 배심원 재판이 진행된다.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죠. 내년 2분기에 이제 배심원 참여해서 국민 참여 재판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좋은데요. 자,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내년 2분기에 재판이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년 3, 4분기 혹은 25년도까지도 지금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후자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리플 소송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친리플 변호사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이 SEC가 중간 항소를 신청했잖아요. 이거 거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SEC는 이제 부분 항소가 아니라 중간 항소가 아니라 정식 항소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언제다? 24년 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 자, 중간 항소 거부되면 24년 말, 내년 말입니다. 자, SEC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리플 소송을 걸었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뭐합니까?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자, 엑셀피아 스텔라 루멘은요, 글로벌 송금 결제 정산에 특화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 월가의 은행들 시스템이 아니고요, 달러가 아니고 이 코인들 쓸 수가 있는 거죠. 월가 은행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협입니다. 자, 증권 여부를 가리는데 3년이 넘게 걸린다? 상식적입니까? 아니죠. 자, 월가에서 코인 시장, 정확히는 글로벌 송금 결제 정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지금 서클에 투자해서 스테이블 코인 USDC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죠. 자, 코인베이스에도 투자했죠.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 전이니까 채굴 기업, 인프라 기업, 거래소 주식을 엄청나게 사놨잖아요. 자, 이 장악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아담 코크란이 재밌는 얘기합니다. SEC 선택지가 3개가 있다. 첫 번째, 반려. 두 번째, 승인. 세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전원 합의체 심리 요청. 이건 뭐냐면요. 판사 17명 다 들어와. 다 들어와서 이거 투표 다 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 판사들 17명 다 이제 참여를 시키는 거죠. 자, SEC가 그레이스케일 관련해서 45일 이내에 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 요청이 가능하다. 저는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요? 핵심은 뭐다? 내년 3월까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저는 목표다. 왜요? 개미 투자자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투자는 뭡니까? 제로섬 게임이죠. 제로섬 게임의 핵심은 뭐다? 개미는 털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관들이 다 가져가죠. 자, 월가는 시장을 장악한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리플 소송보다 더 빠르게 승인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게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9월이냐, 10월이냐, 내년 1월이냐, 3월이냐,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요. 지금 10년을 저 같은 경우 지금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 몇 개월 딜레이 되는 거 사실 빅딜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시장에 떨어질 때마다 죽고 그 상승장을 아까 말씀드렸죠. 태풍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꼭 익절을 하고 큰 돈을 우리 모두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